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네, 이런 엇갈린 신호 속에서 오늘 시장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요. 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의 배경과 흐름,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핵심 지수부터 짚어보죠. 코스피가 꽤 많이 내렸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요. 퍼센트로는 2.37% 하락하면서 4,121.74로 마감했습니다. 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기세가 확실히 한풀 꺾였죠. 반면에 코스닥은 1.31%, 그러니까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926.57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였어요. 코스피 100포인트 하락이면 정말 큰 폭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난 걸까요? 특히 그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 특히 반도체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이게 2021년 8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와, 2조 5천억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다고요? 3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스닥 상승과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뭐랄까, 대형주에서 나온 자금 일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소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동안 좀 뒤처졌던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걸 키 맞추기 장세라고도 하던데요. 네, 그런 기대감에 적용한 거죠.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봐도 연말과 연초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월별 평균 등락률을 보면 11월부터 반등해서 다음해 1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죠. 역사적인 패턴도 그렇고 또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출범이라든지 벤처 4대 강국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코스닥 내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 또 2차 전지 같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이야기, 이걸 좀 더 해봐야겠네요. 삼성전자가 5% 넘게, SK 하이닉스도 5% 넘게 급락했어요. 불과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인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질 수가 있나요? 네,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전자 아래로, SK 하이닉스도 58만 닉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최첨단 반도체는 남에게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가요? 네, 그 발언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의 중국 판매를 결국 불허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물론 엔비디아 CEO는 한국에는 예정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트럼프 발언 자체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발언 자체가 시장에는 좀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런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개선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큰 그림은 여전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들 빅테크의 2026년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전망치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결국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나 급증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시장 조사기관은 올 4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무려 28에서 33%나 오를 것으로 전망치를 더 높여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AI가 이끄는 수요 자체는 워낙 강력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HBM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한미반도체나 해성 DS 같은 종목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리노공업, 솔브레인, HSP 수피 같은 다른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하락세를 보였죠.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증권가에서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사이클 회복 그 자체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는 후공정이나 소재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 이슈는 늘 존재하죠. 예를 들어 JP모건은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낮추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도 오늘 급락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방증이겠죠. 물론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변동성은 크지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시장의 다른 주인공들을 좀 찾아볼까요?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은행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은행주 상승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최근 은행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즉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에서 오는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DB증권은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를 11만 6천 원으로 올리기도 했죠. 안정성이랑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같이 작용했군요. IPO, 즉 신규 상장 시장도 여전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상장한 AI 기업 노타가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30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좋은 데다 또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더해지면서 공모주 시장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폰 컴퍼니, 방산 관련주인 그린광학, 무선통신기기 업체 세나테크놀로지 등 유망 기업들의 청약과 상장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AI 이야기가 정말 계속 나오는데 AI 때문에 전력 관련 ETF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기사도 봤어요. 일주일 만에 16%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야말로 AI 열풍의 또 다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워낙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나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들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로 전력설비 투자,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같은 ETF들이 최근 일주일간 16%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상장한 미국 AI 전력 관련 ETF도 인기가 대단했다면서요. 그 SMR이라는 기술에도 투자한다고요? 네,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ETF 말씀이시죠? 이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 특히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SMR은 말하자면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ETF가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만 382억 원이 몰리면서 완판될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와. AI가 전력난을 유발하고 그 해결책으로 SMR이 부상하는 흐름을 딱 보여주는 거죠. AI가 정말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연금 같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ETF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연금은 장기 투자인 만큼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AI와 같은 장기 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 미국 AI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미국 배당주 ETF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액티브 ETF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파는 동안 개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샀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9,5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1인당 평균 2개꼴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을 넘나드는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때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위 B2, 신용 융자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용 융자 잔고가 15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었다는 의미이고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소위 주식 초고수, 그러니까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은 오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를 보면요. 오늘 오전에 이들 초고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급등 후 오늘 하락하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 기대감이나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력 설비 관련주인 대원전선이나 HD 현대마린솔루상 등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이었고요. 역시나 AI 관련 기술주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예를 들면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같은 것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종목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는 늘어나는데 국내 채권형 펀드나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채권형 펀드와 ETF에서 1조 원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보다는 위험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글로벌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달러당 154엔대까지 올랐다는데 이게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인 154엔대까지 올랐는데요. 일본의 새 내각 출범 이후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현상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죠.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40원을 넘어서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엔화 흐름이 원화 환율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은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인가요? 네, 지난달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요. 최근에는 4,000달러 부근에서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누그러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조정 국면에서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 관련 ETF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금 ETF에 1,500억 원 넘는 돈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요. 오.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이나 산업 뉴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소식이 많아서 다 따라가기가 좀 벅차네요. 네,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죠. 그중에서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우선 HLB그룹주 전체가 급등한 소식이 눈에 띕니다. 영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본주는 13% 넘게 올랐고요. 계열사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닥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HLBO. 네. 다른 하나는 AI 관련해서 팔란티어의 사례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아,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졌군요.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세는 분명히 확인됐지만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 거죠. AI 테마가 강력하긴 하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 수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HLB 사례는 바이오 섹터의 잠재력을, 팔란티오 사례는 AI 열풍 속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고민을 보여주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쁜 하루였네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코스피의 조정과 코스닥의 선전이라는 엇갈린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여전히 시장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부터 전력, IPO, 해외 투자까지 AI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죠. 동시에 은행주의 상승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AI를 둘러싼 기대와 투자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 급증, 그로 인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IPO 시장의 열기, 심지어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 경쟁까지 거의 모든 현상이 AI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사례처럼 높은 기대감만큼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는 반도체,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 특히 AI 인프라에 집중되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가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산업 분야나 예상치 못한 기술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나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다음 시대의 혁신은 바로 그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